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 주시죠.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 기사를 통해서 백성현 논산시장 폭발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심오한 사람이 담겨있는 것을 다시 합니다. 이러한 말하는 것은 어떤 아젠다를 만들고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로 가는 것, 또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들이 하나입니다. 본인이 다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의식 없이 그냥 과거의 행정을 훑어먹는 그런 행정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방위사업청 논산 유치를 이슈로 해서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폭발질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논산이 아파하고 논산이 가야 할 확실한 목표가 정해졌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 관계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산의 존재를 다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은 농업이 주지만 이제 농업만 갖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우리 논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논산의 그 특징을 대만방에 선포하고 그 결과 우리 논산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고 또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논산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책임을 시장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논산 유치를 통해서 논산에 살거리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시장 공약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인 신분에서 며칠간씩 같이 그 대열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시장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뿐 이미 그 구상과 생각은 오래전에 있었다. 논산을 저는 저 미국의 엘리버마주의 헌츠빌처럼 그 헌츠빌은 바로 우리 논산의 면적만 하지만 거기는 목화, 옥수수, 담배 이 건초를 재배했던 그런 농업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우주 산업과 군수 산업을 통해서 확 달라지게 만들었고 인구가 늘어나고 살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로 변했다. 바로 군사 문화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생각해서 논산을 이제 국방 안보 혁신 도시화해서 군수 산업을 통해서 논산 새로운 살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철우의 기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필로 논산의 여러 사정을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방위사업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이 왜 방위사업청을 논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냥 훈련소만 있는 그런 논산의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문화 친화적이고 바로 애국심이 많은 논산 시민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72년이나 된 그 육군 훈련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총소리 또 박격포 소리 행군 시의 불편함 요즘은 또 여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포사격장까지 우리 연무대 사격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음, 불편함을 다 인내하면서 견뎌온 우리 노사 시민들. 저 노성에 있는 육군항공학교로 인해서 그 헬리콥터의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논산 시민들. 2003년도 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기록실을 분리해냈던 논산 시민들의 그 자존감을 이제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논산의 가치를 이제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꼭 시장이 되고 싶었고 이제 시장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 KBS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 산업시설은 우리는 논산에 없고 연구 기능은 그 핵심은 대전에 있어도 좋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젊은 청년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비약하고 퇴약한 논산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산업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육사는 시기로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육사만 바라보면서 또 4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날 수 있는 한가한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 육사는 대통령께서 김태형 도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건 절차대로 진행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빨리 끝나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청 유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전과 창원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단체의 작은 농촌의 시장이지만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싸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전의 유치를 약속한 건 맞겠지만 그 큰 사업을 전화로 그냥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전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치의 확정은 바로 정부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유치가 끝나는 것이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에는 인재 육성, 연구 개발, 그리고 우주 산업을 특화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위사업청을 말씀도 안 하셨는데 며칠 만에 방위사업청을 하셨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치를 오래 했던 경험을 봤지만 그것은 대전시장께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백성현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시설은 대전에 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논산에 건조 산업시설 도시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송일종 정책위원장님, 그분은 우리 국방위원이십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 방위사업청장도 같이 셋이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직접 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읽어보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노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책위장께, 우리 방위섭 청장께 우리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거리를 위해서, 충남 남북권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공동 경제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잘 뭉쳐서 잘 살아볼 테니 대통령께도 정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핵심과 산업시설을 분류해서 우리 노산을 도와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권당에 바로 정책위원장이 거기 계십니다. 그거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십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입니다. 셋이 만나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백성현이가 왜 방위사업을 논산에 유치하려고 저 대전하고 싸우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발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만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사진도 아마 우리 기자분들께 공개를 해서 드릴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부분. 요즘 방위사업청장께서는 이해 당사자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산의 절박한 상황을 잘 들어주셨고 또 건의를 잘 받으셨고 또 거기에 송일종 의원께서도 건의를 받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문을 두드려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열어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노산 거, 이것은 부역 거, 이것은 공주 거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중앙도 계속 명분을 갖고 자꾸 녹화하고 두드려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바로 그 대전과 맞싸워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적 행정이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기자들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논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이 논산을 보고 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하나가 제대로 된 센터에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양질의 또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남북권이 같이 공동으로 부여에서도 서천에서도 공주에서도 금산에서도 우리 젊은 인력들을 모아서 그분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습니다. 꼭 그분들이 논산에 와서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서천 부여에서 다 30분 거리면 다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건양대학교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학과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신설을 해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초단체가 돈을 모아서 그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남북권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잘 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도 우리 논산만을 위해서 들어와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북권에 있는 우리 시장 군수들이 함께 뭉쳐서 함께 잘 살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여
서천, 공주, 금산, 계룡, 우리 남북권에 직접 연합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시장 군수들하고 제가 이미 다 마음을 맞춰서 방위사업청 논산 유치에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 지지를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부여는 제가 직접 쫓아가고 다 이미 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시키는 행정만 관례대로 이루어지는 행정만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바로 우리 논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훈련소 경례를 투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사 보호시설이라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조만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밖에서 서울에서 관광객들을 모셔다가 버스는 밖에다 놓고 그 안에다 이제 관광 열차를 만들어서 쭉 내가 28년대 30년대 몇 년대 하면서 자기 추억의 거리로 논산 훈련소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계전투장 또 사격장 다 투어를 하면서 보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우리가 경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아마 MOU가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약 900여만 명이 우리 논산을 다녀갔는데 우리 훈련소를 이 추억의 장소로 많은 분들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우리 훈련소 밥도 함께 먹어보고 애국심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광 문화가 우리 논산에 솟고 피우게 될 것이다. 여러 상상하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탑정리에 수륙 양육차를 타고 바다를 붕붕 떠다니면서 그 버스가 수륙 양육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산림청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어. 지금 발등이 박혀 있는 부분들을 다 뽑아낼 겁니다. 그런 배짱과 그다음 진취적 기사로 열심히 제가 앞장서 노력하는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서 헛발질이라 그런 제 심오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전화를 해서 그 큰 기관을 그냥 거기 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건 기본입니다. 혹시 통화를 해서 그런 약속을 대통령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방위사업청장하고 우리 송일중 의원님과 대화 나온 깊은 대화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본적 서로 간의 예의고 도리라고 보는데 저는 아무리 저도 생각을 해도 전화로 툭 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이장모 대전시장께서 뭔가 상당히 쫓기듯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면 제 말씀이 맞다 이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논산을 크게 달라지게 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민족 절차에 의해서 서로 타협하고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성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하고 무조건 싸워서 방위사업청이 무조건 논산으로 와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타협의 묘미가 민족 절차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대전에서 가져가시고 국방산업시설은 우리 논산에 주셔서
바로 소멸도시가 다시 부흥의 도시로 변하는데 남북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또 방위사업청 당사자도 우리 다 시민 여러분들 그러면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논산은 애국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국방안보 특례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또 연구대 중심으로 우리 민박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안보 특례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진일보가 될 것이고 저는 아직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지만 이왕이면 예스민도 1등 병이든 2등 병이든 육군 1등 병, 육군 2등 병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도 중요한 만큼 지금 저희가 여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한 3천여 명 가까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스민 브랜드를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되는지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다시 바꿔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서 그렇게 농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도와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조명이인데요.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청 자체는 대전에 놓고 나머지 그 밖에 산업시설이나 기업들을 농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청 자체도 그러니까 청 자체를 글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청도 우리 농산에 와야 되는데 정부나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상황이 연구 시설을 같이 또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또 지금 한 4, 5개 시군과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예, 그러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통화나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소구하기가 공식적으로 소구하기가 좀 어렵고 같이 모여서 공식적인 건의문을 발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시장군수 협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8월달에 열릴 줄 알았더니 수혜나 여러 가지 때문에 8월달에 안 열려서 9월달에 열립니다. 9월달에 공식 제가 의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충청남도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돼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우리 남북권만 제가 시간상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좀 전에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핵심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방위사업청의 핵심 시설은 뭐 대전에 가더라도 연구기능이죠. 예, 그 이제 산하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관련 회사들, 기업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산으로 적극 유치해서 논산에 뭔가 시민사회에 좀 이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라고는 본체는 논산에 앉지 않아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정확하게 26만 평 정도가 조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면서 개발될 텐데 거기는 그 우리가 피부업계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또 통신 뭐 이런 소규모 업체들이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논산에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제 방위사업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비무기 체력으로
뭐 무기체 이게 구분하지 말고 비무기체계 무기체를 같이 혼합해서 논산에 변화시키자. 그래서 방산업체가 그래서 논산에 좀 와야 된다. 방산업체는 굉장히 지금 우리 방산업체가 논산에 있습니다. 바로 풍산이 방산업체입니다. 거기서 이 미사일의 신관제가 아주 정밀한 그런 신관 같은 것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거기서 방문했습니다. 논산에 지금 기업들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방문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또 투자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 또 정부의 권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듣고 있는데 풍산을 제일 먼저 제가 갔습니다. 그게 방위사업청인데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논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우리 논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전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도 우리 사장 유상호 사장님이신데 본사에 가셔서 우리 논산의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서 논산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제가 우리 장애인 일자리 또 2자리를 제가 도움으로 얻어와서 어제 면접을 보고 장애인 2분이 또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아주 이 대우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 이 이동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우리 방산업체가 우리 논산에 있다. 그래서 논산에 와도 전혀 손해날 것도 없고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태형 도지사가 시민과의 대화를 갖기를 전후해서 논산시 방방골골에 논산시 주류 사회의 현수막이 참 수백 장 나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다수는 그 방위사업청이 뭐지? 방위사업청이 논산에 들어온다면 논산시에 어떤 이로움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들어와서 논산 시민 사이에 어떻게 이롭게 기능할 것이냐. 요거를 짤막하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육사는 다들 들어보셔서 뭐 육사는 다들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육사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징성은 있지만 이 방위사업청은 물자 조달 또는 획득 비무기 체계, 무기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사실 하는 사업입니다. 무기 수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심축입니다. 방위 산업에. 근데 인원은 한 1,600명 정도 되고 예산은 한 17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곳에 이 방위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곳에 방산업체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위산업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대전하고 우리 논산은 40분 거리고 30분 40분 거리에 있고 또 거기보다는 우리 지가가 많이 또 논산이 싸니까 투자하는데도 우리 기업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위사업청장한테 그런 말씀을 방위사업청 자체의 직원들도 논산에 오는 것보다는 대전을 가시는 게 원하고 뭐 그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하셔라. 그래서 산업체는 우리 논산에 있고 필요한 부분은 핵심은 있어도 된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실리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논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논산을 만드는가 그것을 꼭 고집스럽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타협도 있을 수 있고 또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이해와 배려 설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 또 약속하신 그 또 체면도 제가 지켜드려야지.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기대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논산의 보량이니까 어느 적당한 시기에 우리 논산에 대통령께서 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선물 하나가 바로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좀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방위사업청 저 업무가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전에 육해본부에 있었습니다. 상군본부 지금 계룡에.
그때 그 상군 본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여튼 사업적으로. 왜? 그 방위사업청 업무를 그 상군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방위사업청이 여기 오물에서 엄청난 그 산업체들이 찾아온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아마 논산시에 큰 실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백승현 시장이 방위산업 부분, 또 국방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런 의미로 저하고 지금 이미 상담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한기에 MOU 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서 대전하고 크게 싸우는데 우리 작은 농산 편들어서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농산민을 위해서 우리 기자단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